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철강공단을 가로지르는 구무천에 중금속을 함유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형산강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공단을 관통하며 흐르는 구무천입니다. 지난 8월 말 국립환경과학원이 구무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9개 지점에 대한 퇴적물 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무천 상류 지역에서는 해양 환경 기준치에 3,000배가 넘는 수온이 검출됐고 구무천 하류에서도 기준치의 700배 이상의 수온이 나왔습니다. 반면 구무천 서쪽에서 형산강으로 흘러드는 칠성천에서는 수온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또 지난 2015년 11월까지는 형산강 연일대교 인근 퇴적물 조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3월 같은 지점 조사에서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공장 등 오염시설이 몰려있는 구무천 상류에서 인위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이벤트로 그냥 과량의 어떤 수온 농도가 투여가 됐는지 아니면은 좀 그 사이에 장기적으로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배출이 됐는지 그 부분은 오염원 추적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포항시는 뒤늦게 오염업체 파악에 나서는 한편 형산강 환경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금속 배출업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형산강에서 제첩 등 어패류 채취는 물론 하류 지역에 낚시 통제 구역까지 설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오염된 구무천과 형산강 하류의 퇴적물을 걷어내고 철강공단에서 형산강으로 더러운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무천에 대한 전반적인 업체에 대한 배출원을 찾으려고 지금 우리 합동으로도 하고 또 전문가도 해가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형산강에서 잡힌 제첩에서 수온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형산강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포항시의 허술한 환경감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주민 200여 명은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국도 7호선 흥해 우회도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우회도로가 현재 설계대로 8m 높이의 둑 형태로 건설되면 흥해읍 마산리와 용전, 북송리 등 7개 마을이 양분돼 소통이 끊기게 되고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며 포항시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도 7호선 우회도로는 지난 4월에 착공해 오는 2021년 5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부산지방국토청은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고 배수로와 통행로를 만들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송이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어제까지 공판된 송이는 영덕이 87톤, 울진 28톤으로 전국 1, 2위를 차지했으며 포항도 14톤이 생산돼 경북 동해안 3개 시군을 합치면 전국 생산량 238톤의 54%에 이릅니다. 특히 산림조합 공판량은 실제 채취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도 영덕에서는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11톤이 수매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예년의 경우 10월 9일이면 송이가 자취를 감췄지만 어제는 영덕에서 2,300kg, 울진과 포항은 500kg 이상 공판돼 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수원 조석 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부실한 원전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 장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수원 조석 사장은 월성 1호기 폐쇄나 신고리 5, 6호기 건립 중단 여론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성단층에 관한 부분만 해도 지진학계에서도 다 의견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단층에 대한 확인이 나오면 재검토하는 건 저희 당연히 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확인되기 전에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건 저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이에 대해 야당은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한수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안 끝났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시기까지는 일단 중단했다가
그래서 안전성 검토를 끝내고 하자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경주 5.8 지진 당시 내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않은 한수원의 늦장 조치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0.098G라고 해서 0.1G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당시 바로 정지를 안 했는데 자유장값으로 했을 때 20-30%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0.1G 이상으로 간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진으로 원전 가동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원전의 부실한 운영 관리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은 원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위조 부품 가운데 70%가 아직도 버젓이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진 검증 문서가 없는 해외 원전 부품이 잇따라 문제가 됐는데도 한수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품에 관계없이 운전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후에 쓰고 있다는 말씀. 이 밖에도 국감장에서는 한수원이 원전의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야권의 활동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내부 보고서가 드러나 조석 사장이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내 댐의 34%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 지진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국감 자료를 보면 국내 다목적 댐 21개 가운데 5개, 용수 전용 댐 14개 가운데 7개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도로나 항만 같은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댐은 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이라면서 이 내진 설계와 더불어 노후시설 개선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절반 이상이 운항 일수보다 수리 고장으로 정비고에 있는 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17대 가운데 9대가 최근 4년간 운항 일수보다 수리 고장 일수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동해본부 소속 헬기는 5대 가운데 3대가 수리 고장 일수가 운항 일수보다 많았습니다. 철도노조에 이어서 화물연대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체수단과 인력 투입으로 아직까지 영향은 크지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에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공영차 고지에 대형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대구 경북지부와 포항지부 조합원 2,000명 가운데 40%가 운송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화물연대는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수급 조절제 폐지 등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폐기와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류선진화법이 아니고 지금 있는 법안보다 더 후퇴된 법안이기 때문에 전면 폐기돼야 된다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위법이라고 해서 없어진 이 지입제를 폐지해달라는 겁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까지 총파업에 나서면서 구미와 포항 등 지역 산업단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열차 운행이 평시 대비 66.3%로 이뤄지고 있고 양목 컨테이너 기지의 경우 쌓여있는 컨테이너 비율이 34%로 아직 낮은 편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열악한 물류 수송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체 운송수단 확보와 운송 참여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등 각종 지원을 담당할 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0.8mm 두께의 열연코일 시험 생산에 성공해 냉연 대체 고부가 가치강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열연코일은 최소 두께가 1.2mm 수준이지만 포스코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설비를 이용해 얇은 두께의 열연코일 생산에 성공했으며 열연 0.8mm 제품 생산은 이탈리아 아베디사에 이어 세계 2번째입니다. 포스코는 기존의 냉연 제품 시장이던 자동차 내부 패널, 모터 코어, 가전제품의 부품 등을 열연 제품으로 대체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상생협약을 하고 7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보령 울진 간 고속도로와 동서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신라 백제사 공동연구와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환동해와 환황의 경제권 발전을 위해 포항 영일만항과 당진항을 공동 포토세일즈를 하고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영덕은 23도, 포항과 경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낮에도 포항이 18도에 머무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데다가 하늘마저 우중충해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아침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낮이 되면 영덕이 23도, 울진과 포항, 경주 2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약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건데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으셔서 바깥 공기에 따라 체온이 빨리 달라지지 않게 조절해 주시면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을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점 구름의 양은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9도, 영덕과 경주 10도, 포항은 13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3도, 포항과 경주 22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4도, 독도 16도,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울진과 울릉도 곳곳에서 조금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포항과 경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 측이 선거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 의혹을 퍼뜨린 혐의로 고소한 33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소리 시민 모임과 주민권리 찾기 모임 회원들은 오늘 포항지방검찰청 앞 법원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피의자들의 주장만 인정해준 부실 수사의 결과라며 비난했습니다. 박승호 전 시장 측은 또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데 이어 포항지방검찰청의 수사가 공정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일부 인사에 대해선 대구고검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부터 닷새간 제217회 임시회를 엽니다. 임시회에서는 9.12 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경주시 유소년 스포츠 특구에 대한 의견 제시 건과 경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 개정 조례안, 경주시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안 등 10여 개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심의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의 61%가 까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혜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은 168만여 마리로 이 가운데 까치가 61%인 102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